명태균 씨가 어디가 조준점인지 모르고 어디가 타깃인지 모르는데 지금 난사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제 난사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영상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오세훈은 송 셰프 만나면서 강철은이 오기 전 네. 김영선, 명태균이 있는 자리에서 네. 다선 의원인 김영선 의원이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위인지 몰라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에는 김영선의 전 지역구의 후임자인 김혜나가 내정됩니다. 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되고, 김영선은 자신의 전 지역구인 고양시청에 자신의 보좌관인 이모 씨가 출마했지만, 오히려 친분이 두터운 김혜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는데, 예, 오세훈이 이 김혜나를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내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배신감에 갱노합니다. 그래요? 경로 어디서 많이 오는 저들의 특기는 경로인가 봅니다. 변호사님 네. 어디서 데자뷰가 있죠? 무슨 그렇죠. 공기업 자리를 준다. 엊그제 나올 때 그게 지들 거냐라고 했는데 SH공사가 지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매간 매직인 거죠. 그리고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그런 사실이 없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내가 두 차례 만난 건 인정한다. 그런데 제3자가 같이 낀 자리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3자 강철원 씨가 있었다는 그 자리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그 오간 워딩과 발언이 이게 굳이 왜냐하면 제3자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어낼 때 이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식의 진술로 보이진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에 좀 부합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이고 실제로 본인 지역과 완전 무관하지 않은 김연아가 낙점이 되니까 그 당시에 김연아 전 의원은 또 본인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낙마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낙점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추진이 됐던 것도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은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의 창원에서 재공천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다 꼬여버리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됐는데 그 맥락의 한 점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저는 주장이 오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대표님, 네네. 오세훈 시장 어떻게 할까요? 이제 썰람이 저 양파 껍질이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엊그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평정심을 완전히 잃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변호사 출신이고 이 양반이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로 네. 정말 능구렁이 같이 좀 그런 것들 싫어하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명태균 진술과 관련해서 네. 갑자기 경로하면서 경로.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면 되고 아니면 많은 거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었구만 보니까 네. 실제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김연아한테 SH 준다는 것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사실. 네. 왜 뜬금없이 갑자기 김연아 할까 그랬는데 그것도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강철원 씨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되게 우리가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국장 시절에 해먹다가 걸려가지고 아웃된 사람인데 선고 기간 동안 썼단 말이야. 근데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이라서 도움을 받는다 정도로 했고 더 이상 안 쓰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결국은 특보하다가 부시장까지 또 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정무부시장하고 지금 특보 단장을 아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과 했던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가면서도 중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중대한 정치적인 야합의 자리에 이미 강철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도 다시 이 시점에서 확인하게 되네요. 그런데 강철원 부시장의 말을 그 당시 실장의 말을 들었더라면 네. 강철원 실장은 저 사람 사기꾼이에요. 만나지 마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기꾼과 관련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니까 강철원 씨가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이제 더 이상 저런 무리와 섞여가지고 또 다시 재범으로 또 중형을 받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별 의식이 있었겠죠 아마도. 네. 박사님, 지금 이 이제 새롭게 하나씩 나오는데 그 동안은 이제 그야말로 경로하듯이
약간 뭉치면서 그냥 대충거리 이렇게 뭐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세훈 시장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생태탕은 잘 넘어갔는데 네. 송셰프 장어집은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장소가 그렇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특정된 내용이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생태탕도 보니까 생태탕을 간 건 명확한 것 같은데 이것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의 행태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법적으로 요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갔던 과정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제가 되고 나서 농공이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되기 그렇죠. 전에 예. 되기 전에 야 너 나 도와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밖으로는 되게 자기가 셰프한 척 샤프한 척하고 송 뭐 셰프니까 대단히 예를 들면 셰프한 척.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니까는 온갖 편법들을 동원해서 자기 선거가 승리할 수 있게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말이 나와서 또 불렀나 보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또 불러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김영선 의원이 그 명태균한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XX랑 밥 먹으면 내가 정치를 그만두고 말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정도니까 오세훈이 얼마만큼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위편법적인 내용들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생태땅이 진짜 사실이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게끔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 새로 부각된 겁니다만 문제는 여론수사예요. 네. 여론수사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 측근인 사람이 문자를 보내니까 갑자기 여론수사를 진행을 하고 여론수사를 하고 났더니 3일 만에 소위 1,000만 원이 꽂히고 네. 줄줄이 3,300만 원이 꽂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은 김한정 씨 나의 n분의 1일 뿐이야. 왜 저렇게 오버했지? 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동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황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런 일을 할 만한 것이구나. SH공사 사장을 가지고 빠터를 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오세훈 실장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SH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자산 규모가? 안 가르쳐 드려요. LH랑 어디가 더 클까요? LH공사랑. LH가 더 크겠죠. LH공사가 전국에 걸쳐서 우리나라 땅을 모든 가지고, 그 산업단지, 주택, 도시 이런 거 개발하니까 훨씬 큰 줄 알죠. 네. 최근에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요. SH가 서울의 부동산들을 하도 갖고 있어서 땅값 때문에. 실제 순자산에서 SH가 더 컸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걸 저그들 맘대로 마치 무슨 뭐 선물 나누듯이 내가 넣어줄게. 앞으로 오세훈 시장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매각 매직에 대해서는 이제 진위 여부는 다투겠죠. 뭐 당사자 이제 증거가 없는 이상은 부인을 계속하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명태균이 이렇게 이제 폭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읽어봐야 하는데 첫 번째 오세훈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보라고 저는 이제 선포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홍은 지금 홍 시장을 많이 죽여놨습니다. 홍도 죽일 게 더 나올 텐데 명은 지금 대선에 일단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드러내진 않지만 속셈이 있을 테고 그 전에 자기의 존재감은 어떻게 과시해야 됩니까?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죽인다고 했으니 그걸 실행하는 단계이죠. 이게 이제 초입에 들어선 것이고 저항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일단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면 김한나 의원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서초갑의 지역위원장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난주에 만났죠. 그 다음날 노희 변호사가 만났습니다. 내일 김한나 변호사가 또 명태균을 만나러 가는데 중요한 것은 김한나 변호사가 다시 접견을 해주면 좋겠다고 명태균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저 김한나 변호사가 먼저 한 게 아니고요. 아하. 좀 와주면 좋겠다. 네. 그럼 박bun계 의원 같죠. 김한나 지금 위원장이 또 갑니다. 예. 그럼 내일 무슨 얘기를 하겠죠. 김한나 위원장 말에 의하면 자 공익 제보 하라고 하면서 받아 적으라고 할 정도로 공익 제보를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노희 변호사한테는 공익 제보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렇게 드나들면 국힘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민주당이 공작을 하고 있고 명태균이 그 기획에 의해서 폭로에 가담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맹공을 퍼부어야 하는데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 불러도 국힘은 끽소리 못 할 것이다. 이유는 30명 있는데 한 명씩 나와봐. 지금 오세훈, 홍준표 보고 있지 너희들. 그러면 다 죽여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런 명태균의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봐야 되느냐. 애매할 겁니다. 공익제보를 받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명태균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탄핵, 내란, 수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명태균이 끼어들었는데 명태균 뉴스가 지금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네.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명태균이. 그렇죠. 이제 이런 걸 보면 명태균이 보통은 넘는다. 그리고 어디까지 그러면 본인이 개입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확실한 것은 홍준표는 끝까지 아웃시킨다. 오세훈도 큰 소리 쳤지만 너도 끝이다. 진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도 얼마나 지금 억울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 그 자기들끼리 이야기해놓고 오세훈이 했다고 SH 사장 준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명태균의 말에 다 이제 옴짝달싹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국에 빠져버렸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승은 저 여사가 또 한마디 올릴 것 같아요, 대표님. 아니 올리는 뭐 이제 사기꾼 양아치 이야기 들었으면 되지 제가 뭐 더 이상 들을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신용환 교수님도 욕들을 묵도막 근데 사실 오늘 4일 전에서 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오늘 또- 전 대표님 말씀 네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명태균 씨한테 우호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향후에 명태균이 사실 여태까지 드러난 거 보면 대외적으로 한 말이 대부분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개인 뭐 착복하고 사실 개인 비리 외에는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마치 뭐 공익적으로 얘기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해 왔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오세훈, 홍준표에 대해서는 껍질을 벗긴다고 그랬나요? 예, 껍데기를 벗긴다 그랬죠. 어찌됐든 간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탄핵 세력에 대한 심판의 흐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박수받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오세훈, 홍준표가 탄핵 국면에 윤석열 편들고 나름대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랑 잽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명태균 리스크 때문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미 명태균은 자기가 의도한 어떤 식으로든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자기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홍 시장이 오죽하면 대구시장에 아예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하겠다 그렇죠. 승부수를 띄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게 하자마자 바로 공격 들어오는데 네네. 그 공격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홍 시장에 아주 가까운 최측근을 조금 벗어나면 여러 가지 정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왜냐면 홍 시장이 이제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불만 또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왜냐면 거짓말 하도 많이 시키니까라고 추정을 하면서 이건 하도 많이 시키니까 이러면 바로 고소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도 많이 시킨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명태균은 명확하죠. 부인까지 나서 지금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홍 시장은 지금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이준석을 만났다 아니면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사정을 좀 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만나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아니 빙산의 한 부분이다. 진짜 뭐가 남아있느냐면 돈이 남아있죠. 그렇죠. 돈이 수십억이 오갔다는 소문이 있는 이거를 만약 네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정계 은퇴로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심각한 문제가 네. 생기고 그 주변에 있는 박재기라는 분은 대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네, 네. 경남개발공사 사장 출신 이분은 평판은 상당히 좋은 점잖은 분이라고 하지만 이분과 관련된 명태균의 여러 스토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 터져나오면 끝이다. 그래서 제가 오바에서 평론하지만 홍 시장 왜 이번에 시장 사퇴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느냐. 수사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제가 오바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매우 좀 씁쓸하고 기분 나빠요. 갑자기 명태균이 정예사도가 된 것처럼 둘이 손바닥에 맞았으니까는 이런 범죄와 같은 행위들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가 이제 복수전을 펼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수전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명태균이 막 제가 좀 뭐 본인이 잘못한 것을 얘기함으로써 저희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명태균이 얘기하면 속 시원하다라는 식의 상황으로 가면서 명태균을 면피되는 측면들이 느껴지는 게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땐 그 사건에 대한 수사의 전말은 실제적으로 검찰이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고 특검을 통과시켜서 객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저는 이게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건강한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별도로 좀 고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시작해서 텐션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8,300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복순님께서 전계환 대표님 화이팅.
가족이신가? 아닙니다. 화이팅보다는 네. 제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요새 배가 많이 부릅니다. 힐텍 갤러리님께서 이상호 대표님 최고입니다. 이현주님께서 탄탄 TV 신뢰 아이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배우자 아니십니까? 실례요. 실례를 한다. 실례가 아니라. 네, 이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도 꽁지에 불이 났고 좀 전에 이제 전계환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보다 훨씬 더 발등의 불로 이제 꽁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몸통으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사람. 남상권 변호사가 명태균 씨 왈 누구보다 많이 만났다. 장인어른보다 많이 만났다.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 사진이 공개된 건 2014년 때 일이고 예. 2020년부터 그 2022년까지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은 계속 이렇게 이제 만남을 주선하고 만나고 할 정도까지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 명태균 씨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 내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누구보다 장인보다 예,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예 라고 하면서 예. 홍준표 말대로 하면 명태균이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라 홍두깨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칼국수집에 가면 있는 게 홍두깨 아니에요? 이게 있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인보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전 중요한 게 아까 이제 김종욱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명태균의 진술은 본인의 처벌까지 감내하면서 나오는 진술이라는 점에 좀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처벌을 감내하면서까지 하는 게 증명력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돈과 이 만나서 뭐 매간매직 했는지 그 부분은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 의혹의 가장 큰 줄거리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라는 의혹이고요. 홍준표 시장도 11차례나 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당원 명부까지 갖다 주면서 거기에 대한 4,600만 원의 그 대가를 아까 말씀 주신 박재기 씨인가요? 그분이 대납했다는 그 의혹이에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많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명태균 씨는 거기에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처벌 오케이 받겠다. 그런데 실제 사실관계들이 이러저러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건 상당히 그냥 완전히 없는 사실관계를 가공해서 없는 사람들까지 끄집어내면서 왜냐하면 돈 줬다는 사람도 명징해요. 네. 그리고 돈 줬다는 건 흔적들이 남잖아요. 꼬리표가 있단 말이에요. 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시할 수 없고 이 대선 국면에 하나의 태풍의 눈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파급력이 큰 이슈다. 그리고 수사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호 대표님. 네네.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정말 화가 나고 그런 건 일종의 이제 배신감 때문에 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점에서 가장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까요? 명태균 씨는. 지금 뭐 드러난 거 보면은 자기들 필요할 때는 홍준표도 지금 하루에 5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글쎄. 읍소를 했다는 것이고 오세훈은 뭐 4번이나 와서 울었다 그래서 오네 읍 새로운 이름까지 얻을 정도인데 사실 정치권이 그런 곳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뭐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관계 맺고 헤어지고 하는 통상적 수준에서 정상적인 뭐 컨설팅 또는 우호관계 협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그걸 넘어서는 수준의 불법적인 조작을 통해서 사실상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통상적인 배신, 배반 또는 뭐 그런 새로운 인과관계 그런 것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를테면 내가 진짜 옛날에 보면 술집 나가갖고 오빠를 검사를 만들었어. 홍대야 오지 마라. 그런 데서 그런 배신. 예. 야 그거 그 정도의 분노감을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은 좀 우리가 지금 쭉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명태균의 행동을 보세요. 네. 명태균이 이 주제를 가지고 던지면 누가 가장
크게 반응을 합니까? 민주당일 거 아닙니까? 대선을 해야 되는데 명태균이 등장해 줌으로써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효과를 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 그래서 좋다. 정의와 진실의 사도 그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사람 많아요. 어쨌든 정의와 진실의 사도가 되어라라고 막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보다 내가 비판하고 있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는지를 명태균이 알고 터뜨려 주잖아요. 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도 카타르시스를 좀 사실 느끼는 거고 많은 국민들이 명태균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지난번에도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도 그런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할 줄 아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두 번째 자기 돈 안 쓰고도 여론조사를 내가 갖다 바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언론도 다 장악해서 특정 언론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론이 바뀌는 걸 직접 보여줬으니까 네. 탁월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탁월한 사람이죠. 절묘하게 끼어들어서 공익 제보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또 뭡니까? 아 나는 효능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 완전 붙어버리면 이게 부담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산도 하면서 움직이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김한나 위원장이 직접 변호사로서 만나서 들어보니 저한테 약간 이런 이 방송을 볼 수도 있는데 김한나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표님 의외로 명태균이 일관성이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이야기를 들으면 쫙 빨려 들어가서 이 사람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네. 물론 이성은 씨는 완벽하게 자신의 배우자를 인정과 존중과 추앙을 하는 것 같고 저는 늘 의심과 경계를 하면서 쳐다보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효능감을 만들어줄 줄 아니까 지금도 명태균의 이 효능감 제조 방식이 먹히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께서도 명태균 씨가 정무 감각이 굉장히 빼어난 사람 같다라는 멘트를 주시더라고요.